안녕하세요. 진정토크 정미홍입니다. 사드 발사대 2기가 도착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은 4월 말 이전에 이 사드 배치는 완료됩니다. 야당에서는 벌써 야단들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정부는 계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왕 하기로 한 거 국민 여론도 그렇고 배치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진정 토크는 여러분께서 사드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드 2기가 도착했다는 것은 지금 다른 것들도 다 지금 이제 거의 도착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순차적으로. 네. 사실 실질적인 배치는 한 달 안에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그 롯데 사드 성주에 있는 사드 부지가 네. 지금 완전히 이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기존 그 토대를 다 갖춰야 되거든요. 갖추면은 바로 아마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사드라는 거를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정확하게 좀 풀어주세요. 사드가 뭔지. 예, 네. 사드라는 것은 이제 그 THAAD의 약자인데 터미널 종말 단계 하이 애티튜드 고고도에서 지역에서의 그다음에 디펜스 방어 체제다. 쉽게 말하면 적이 고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이러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이제 개발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북한에서 핵을 탑재해가지고 탄도미사일 우리 쪽에 발사하면은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당하고 우리가 이제 응징하는 2차 공격하는 것이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존한 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현재 무기 체계가 사드 체계입니다. 그 사드 체계가 오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바로 탐지를 해가지고 고고도에서 낙하할 때 바로 요격을 시키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저고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저고도 내려오면은 바로 이제 패트리어트 3 그 포대라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 딱 있는데 여기서 요격하기가 어렵고 요격한다 하더라도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날라오면 낙진이 다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사드 체제는 그 고도 40에서 15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이라든지 또는 생화학 무기를 갖다가 탑재해서 때리게 됐을 때 네. 이걸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게 되면 이 대기권에서는 6, 7천 도의 온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산화돼 가지고 지상에 떨어질 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고도에서 떨어지게 해서 그걸 요격한다 할지라도 핵의 낙진이라든지 생화학 그 무기의 낙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피해가 되는 거죠. 네. 꼭 필요한 무기 체계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미국이요 한국한테 돈을 주고 배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돈 주고 산 데가 한국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드 포대를 갖다가 무려 한 1.5조 정도를 들여서 지금 미국과 계약을 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는 발사대 한 기. 그렇죠. 아니 사드 포대라는 것은 네. 이 발사대가요 총 6개입니다. 아. 6개의 발사대가 있고 한 개의 그 미사일이 8개가 있으니까 네. 68은 48, 48. 48발. 이 북한이 핵을 12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의 핵이 탄도미사일 탑재해서 떨어져서 다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48기라는 미사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발사하고 또 추가로 미사일을 또 탑재해서 발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드 포대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미사일 이 발사대 6개하고 그다음에 이 미사일이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X밴드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적이 미사일을 쐈을 때, 핵을 쐈을 때 그걸 사전에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 사드 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네. 통제소가 있고 이러한 것이 세트로 돼가지고 사드 포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개의 포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4개로 구성된 단위 유니트하고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걸 1개 포대를 지금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것도 무료로 미국이 무상으로 좀 갖다 한국에 배치해 주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드라는 것은 뭐냐면 적이 미사일을 공격했을 때 요격시키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공격하는 미사일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자꾸 중국이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데 아니 사드를 가지고 이 사드 포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드 미사일 속에 뭐였냐면 폭약이 없어요. 그 속에 뭐였냐면 텅스텐으로 된 이런 쇠붙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적의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이제 요격하는데 요격하는 방법이 히트 투 킬이라고 합니다. 직접 맞춰가지고 미사일 속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텅스텐으로 된 이런 쇠 조각들이 터지면서 그걸 요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그 요격 미사일은 뭐냐면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네. 우리 미사일이 요격 미사일 달라가서 여기서 빵 하고 터집니다. 네. 터지면서 적의 미사일을 파편에 터뜨려가지고 같이 터뜨리는 방식인데 이 사드 미사일은 뭐냐면 히트 투 킬 직접 맞춥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다른 요격 미사일과 달리 폭약이 없습니다. 화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는 무슨 거기에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폭탄이 좀 하약이 들어 있어서 그게 터지면서 그렇죠. 미사일을 터뜨리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 이 사드 체제는 아닙니다. 사드 미사일은 네. 직접 히트 투 킬하고 직접 맞추는 겁니다. 몸통을. 근데 미사일 맞춰가지고. 그러면 예. 혹시라도 예. 이게 잘못 맞을 가능성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 잘못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동안 미국이 사드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수차례 수십 번 수백 회 실험을 했어요. 실험 결과 이제 정확히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예, 기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현존하는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체계가 사드다. 네. 근데 사드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미국이 무상으로 한국에 갖다 놓는 거. 우리가 가져오려면 1조 5천억이 들어야 되는 1조 5천억을 더 줘야 되죠. 예, 예. 네,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예. 장소만 제공해주고 그렇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죠. 네. 관리비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이 관리비도 미국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 사드 무기 도입하자 보니까 네. 성주 그 주민들이 사드에서 나온 전자파를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건 전자파. 이미 뭐 전자파 없다고 얘기가 합격이 나왔잖아요. 됐는데 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드 포대를 배치하면은 전자파 영향력이 있는 게 한 100m 정도 됩니다. 네. 이 100m 되는 종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사드 포대를 운영하게 한 미군입니다. 미군이 바로 100m 안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합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미국에 가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100m 안에서 근무한다. 우리 국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반대하겠죠. 왜 쓸데없이 미국 가가지고 우리 저 국군이 전자파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그거 무슨 짓이냐 할 텐데 대한민국 국군도 아니고 미군이 한국에 와서 그 100m 안에 사드 포대 기장에 100m 안에 있으면서 전자파에 노출이 되는데 물론 이 전자파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들을 달고 근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바로 한국군이 아니라 한국 국민도 아니고 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또 이 미국인들을 위해서 바로 이걸 배치하겠다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그럼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맞고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근데 중국을 많이 핑계를 대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리게 예. 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드 그 48기의 포탄 가지고는 북한의 뭐 1000기가 넘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은 방어 능력이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그 시설이다 이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다면 무용지물인 걸 가지고 중국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나 그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이재명 시장이 한 말과 같은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시장이 말했다는 그 내용은 일단 그 전제가 잘못된 거죠. 북한의 1000여 미사일이 날라올 때 사드 1기 포대가 48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48기만 요격을 하고 나머지는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한 발이라도 덜 맞는 게 좋지 다 맞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설령 그렇더라도. 그럼 1000개 아니면 48발이라도 막는 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발사하는 이 1000여 미사일은 뭐냐면 스커드 계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계열이 있고 네. 무수단 계열이 있고 한데 지금 이 사드는 뭐냐면 저고도로 날아오는 그러니까 지상 고도 40km 밑으로 날아오는 이 미사일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예,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2 시스템하고 팩3라고 해서 이건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3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배출해놨습니다. 패트리어트3 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이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개수가 제한돼 있어요. 1000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도 100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바로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1000여 개를 동시에 막을 수 없다는 건 잘못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북한이 미사일을 갖다가 쏘게 되면 우리 엑스밴드 레이더는 성능이 대단합니다. 일반 레이더하고는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엑스밴드 레이더가 그걸 미리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선제 타격이라고 해서 프리 TBT 스트라이크라는 공격 개념이 있어요. 네, 네. 적이 우리한테 도발하는 것을 탐지해서 사전에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 우리 한국에 미사일 부대가 있거든요. 네. 유도탄 사령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도 요격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탐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여 기 운운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고 우리 정명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자 무용지물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데 왜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하겠어요? 또 북한이 왜 반대를 하고 국내 종북들은 왜 반대를 합니까? 왜 그럼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 이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 영향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방어 능력이 되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가 갖는 군사 심리적인 네네.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북한이 사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요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실제 상황에서 아니지만 네. 너희들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공격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심리적으로 제압하는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포대는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완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무서운 북한 핵이나 또 생화학무기 이번에 김정남 암살 사건 때 네. VX라는 생화학 화학무기가 또 사용됐잖아요. VX요. 그걸 네. 탑재해가지고 때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국민과 생명 뭐 국가도 지켜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한 유일한 지금 무기 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려는 것이고 다행히 한미 군사동맹, 한미 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네. 바로 미국이 신속하게 근데 이분이 저 기가 막힌 거는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화통신 기자가 와서 그런데 한국 안에서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70%에 달한다. 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허위로 허수를 조작해서 하고 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이 네. 정부 통제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합니까? 설령 조작한다 할지라도 증거가 뛰어난 투명한 시스템에서 네. 한 명이라도 양심 선언을 하면은 그 정권이 거덜날 텐데 누가 그런 여론조사를 조작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면은 50년대, 60년대식 사고 방식을 가지고 2017년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무슨 조작이 나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조작을 해서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그분도 좀 생각이 잘못된 거죠.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대통령도 잘못됐다고 탄핵한다는 이 마당인데 그러니까요. 무슨 여론조사를 조작을 하고 국민들한테 허위를 그건 좀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랬다가는 지금 자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놓고 걸핏하면 뭐 국정원이 뭐했다, 정부가 뭐했다 이러고 들고 나오는데 이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좀 대통령을 지금 해보겠다 이거는 사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사우디에 대해서 꼭 하나 또 더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점은 뭐냐면 이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세력을 잘 보십시오. 북한이 반대하죠. 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반대하죠. 앞다퉈서 반대하죠. 그리고 일부 정치 세력이 여기에 또 동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허물고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혼란시키는 데 앞장선 그러한 집단인 북한과 그 하수인인 종북 세력 이 두 세력이 집중되고 거기에 편승한 일부 쉽게 말하면 그 조작된 안보 파퓰리즘에 네. 을 갖다가 확산시키는 이런 정치 세력이 합쳐져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류를 갖다가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관광하겠다는 유코들을 막고 말이죠. 심지어는 중국 현지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이 실업자들을 구제해주고 중국 경제 이익을 주는 집단인데 거기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결국 우리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란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러한 세력들이 중국을 향해서 경고하거나 분노하는 발언을 못할 망정 도리어 중국과 협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과 유착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 안보를 허물어뜨리라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되고 정말 그들이 주장이 맞다면은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게 아니라 북한에 가서 김정은한테 제발 핵 만들지 말고 탄도미사일 만들지 말아라. 또 우리를 향해서 파괴 전복 활동, 간첩 활동 하지 말아라. 라고 북한에 가서 지금 시위하고 싸워야 할 판인데. 그러니까요. 이자들이 지금 제일 잘못하는 게 정작 핵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핵을 만들지 말라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 핵을 방어하지 말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이게 완전히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그분들이 뭘 지향하는지를 전 이해가 안 되는 그분들의 DNA는 한번 우리가 앞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그 돌아가신 분 좀 분해를 해가지고 이 DNA가 종북 DNA인지 무슨 DNA인지 아니면 뭔그 쉽게 말하면 뭔그 바보 몽춘이 DNA인지를 좀 가려가지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역사가 언젠가는 오늘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그 중국하고 척을 지면 안 된다. 이게 논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진핑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액이 지금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중국의 투자보다 2배가 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틀어져서 손해를 볼 것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몰려가는 관광객 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 440만 명 1년에. 그렇죠. 한국 제일 많이 갑니다. 이게 중국에서 중국으로 관광 오는 국가 중에 국가 대한민국이 1위가 제일 많아요. 440만 명 그러니까 1년에. 중국을 관광하는 그 많은 여러 나라 중에 대한민국 관광객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누가 손해냐 이거죠. 이거 갖고 이거는 완전히 중국이 자기들이 좀 큰 나라다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우습게 보고 지금 함부로 날뛰는 그런 꼴인데 여기에 또 부응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리더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서 눈치 보기 바쁘고 가가지고 비비대기 바쁘고 하니까 이게 통탄스러운 일이죠. 저도 동감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 같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중국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그런 비열한 짓 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주권 국가인데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인데 입 닫고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이 종북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기들은 주체 자주를 강조하고 4대 매국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를 가지고 4대 매국 행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일부 정치인들 주체를 강조하고 자주를 강조하는 바로 이 종북 떨거지들이 바로 이게 4대 매국제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를 방어하겠다는데 예, 자주적으로 우리가 우리 능력을 가지고 근데 중국에 기대야 된다, 중국에 붙어야 된다고 4대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 언론에서 이제 제 멘트가 나왔지만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롯데가 이제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부하고 기업이 유착했다. 정경 유착의 표본이라고 하면서
뭐 태진행동이라는 곳에서 네.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 국내 종북 세력하고 일부 정치 세력은 네. 친북 유착, 그렇죠. 친중 유착이다. 아, 그렇죠. 이 네. 사드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이 무기 체제를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중국한테. 첫째는 뭐냐면 네. 이 한국에 배치될 사드 체제가 중국 안보에 전혀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을 중국이 알아요. 그 모르겠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사드 체제는 방어형 요격 체제입니다. 그리고 다 이게 조사를- 어떻게 중국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미사일로 공격한다면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자기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한 네. 우리가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할 일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 미사일이 절대로 중국을 공격할 일도 없고 중국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느냐 그 저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네. 국민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한미 군사동맹. 이 사드 배치가 한미 군사동맹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아시아 패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한국이 미국을 갖다가 잡아들여가지고 중국을 경계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네. 이런 마인드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정말 중국 그 관료들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은 속아 웃을 일입니다. 뭔 자기들이 핵무기 더 가지고 그 등포행이라는 엄청난 무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어형 무기가 무슨 중국의 안보를 위협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알면서도 딴지를 거는 이유는 이 한미 동맹, 한미 군사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바로 그러한 것이 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미국 간에 이 동맹을 갖다가 이간질시키고 이걸 갖다가 끊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중국의 아시아 패권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국이 저렇게 기쓰고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재명 시장의 논리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무용지물이라면 그러면 중국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있느냐도지만 어떻게 아시아의 불안이 야기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빨리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이 하나 잘못 생각한 게 중국이 네. 이렇게 한류 확산을 억제를 하고 막고 또 방해를 하고 또 한국으로 관광을 가지고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불매운동 지금 한다는 뭐 것은 불매 뭐냐면 운동에다가 뭐 계속 제재를 하고 뭐 무슨 소방 시설이 불충분하다 뭐 이러면서 영업 정지 내리고 뭐 이런 좀 피해를 분위기가 주는 되니까 거죠. 네. 우리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그 앞으로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중국 눈 밖에 나가서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경제에 심대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그분은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주권 국가고 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안보에 관한 정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건데 이 중국이란 집단이 우리를 갖다가 견제하고 괴롭힌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굴종이고 네. 대한민국이 자주국가의 길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네.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당당히 맞설 때 앞으로 중국 아닌 다른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할 겁니다. 네.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누르면 되는구나. 그럼 좀 표현이 잘못됐지만 이 국가 저 국가 다 대한민국을 누르라고 할 것입니다. 힘으로. 이번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대처했을 때 이 모델이 세계 각국에 알려서 한국은 눌러서는 안 된다. 쟤들은 말이지 쉽게 말하면 꽁보리밥에다가 말이지 소금 먹어도 자존을 지키면서 싸울 것이다. 라는 인상을 분명히 줘야지 앞으로 우리를 갖다 깔보지 않고 하는 것이지 중국의 태도는 정말 그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지금 바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한국 국민들 절대로 중국에 관광 가지 말아라. 네. 중국에 1년에 440명이 관광을 가는데 우리도 타격을 입지만은 중국도 상당히 타격 입는 중국
국민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한류 보기 싫으면 보지 말아라. 네. 아니 중국만 시장이니까 동남아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다양화시키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지 자꾸 그러한 중국의 경제적 그렇습니다. 보복에 대해서 네. 일시적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단단히 우리가 정당히 맞서는 것이 꼭 필요하지.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도 이 여론이 말이죠. 이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소위 좀 부정적 시각이 논리를 유포되고 이 중국도 거기서 국제사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롯데그룹이라든지 또는 일부 관광업계, 한류 관련 업체에서 상당히 좀 고통이 좀 조금 손해를 보겠죠. 네. 보더라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 당당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하는 일이다. 저는 이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 동감입니다. 이번에 이게 좀 사실은 예정보다는 조금 이 사드 배치가 좀 당겨지고 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빨리 끝내버리려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잖아요. 또 북한이 미사일을 뭐 최근에도 네 발이나 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무슨 다른 또 뭐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드가 일개 포대가 그런 좀 부족합니다. 네. 한 2개 내지 3개가 더 필요합니다. 왜 네. 필요하냐면 현재 일개 포대가 가지고서는 한반도 3분의 2만 커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해서 적의 미사일 그 발사를 미리 사전에 탐지하는 건데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 레이더를 가동시키는데 이 레이더가 24시간 계속 운영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사드 포대가 한 대 더 와 있어가지고 이 엑스밴드 레이더 A가 쉽게 말하면 이제 12시간 정도 가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엑스밴드 레이더 B를 가지고 가동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한 레이더를 가지고 48시간만 넘어도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교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는 이제 사드 포대 2대 정도가 있어야 되고 네. 2대를 가져놓기가 힘들면은 엑스밴드 레이더라도 그것만이라도 한 대를 더 배치해야 된다. 이게 기존의 사드 포대 한 대에다가 엑스밴드 레이더만 하나 더 갖다 놔가지고 24시간 계속 그 북쪽을 향해서 탐지하면서 네. 과벌 안 걸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하나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그 SLBM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네. 그러는데 지금 이 사드 체제는 이 전방 앞에서 날라오는 위에서 날라오는 걸 갖다가 이제 유혹하는 건데 우리 뒤통수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LBM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잠수정에다 실어가지고 우리 남해안 쪽에서 와서 뒤에서 공격을 하면 지금 사드 시스템 갖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SLB라는 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날라오는 옆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드 포대 하나는 또 뒤쪽을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최소한도 2개 정도의 포대가 와야지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이 지금 무상으로 한 개 포대를 지금 배치해 주는데 1.5 정도 돼요. 이 엄청난 그 비용인데 나머지 하나를 더 무상으로 오기는 힘들지만은 무상으로 최소한 우리가 협정을 하고 안 되면은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 돈을 좀 투입해서 우리가 들여와서 사드 포대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드 포대를 하나 더 갖다 놔야 된다라고 근데 주장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예. 하나뿐만이 아니라 2개는 더 있어야지 되겠어요. 예, 원래 두 포대. 이제 보통 운용을 네. 무기체를 운영하면 예를 들면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도 세 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항상 작전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작전 나가고 하나는요 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통함이라는 이지선 같은 것도 3개 정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지금 작전 배치돼서 활동 중이고 하나는 대기하고 하나는 수리, 정비. 그래야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3개 정도는 배치하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3개씩이나 무상으로 우리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좀 우리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
그러면 뭐 우리가 더 사고 싶어도 사실은 그 미국이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서 사야죠. 한 대는 무상비 쪽, 한 대는 우리가 사면 되고 사면 되는데 1.5조 원 이 엄청난 돈을 다 줄 수는 없고 좀 깎아야 되죠. 예를 들면 1조 원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우리가 지금 1년에 지금 국방비가 한 45조 정도 되거든요. 내년 국방비 예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 정도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비용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협상을 잘해서 빨리 이양이 배치하는 점에 갖다 놓으면 좋습니다. 그동안에 이 병역 비리로 아니 병역 비리가 아니라 방산비. 방산 비리로 해가지고 낭비된 돈이 수십조 원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뭐 사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이 군 장비를 초현대식으로 비행기도 수십 대 살 수 있었고 좀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고 네. 그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은 우리가 사드포드를 갖다 놓는 게 다른 무기 체계를 갖다 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북한이 뭐 미사일이 1000기가 있다 어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고고도 미사일입니까? 아니 고고도 저고도 다 중요하지만 네. 지금 이 저고도 미사일은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있는데 고고도 미사일 날라오면 막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원래 전쟁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조기 경보가 중요합니다. 이 현대전은 과학전이고 아주 왜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커요. 모든 무기 체계가. 그 그렇기 때문에 예측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공개해 올 때 당하고 응징하는 것은 이게 아주 후진적 개념입니다. 사전에 적이 도발하기 전에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을 해서 조경부 체제를 발동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엠피티비티 스트라이크라는 전략이 있어요. 네. 사전에 갖다 때리는 거. 그래서 적의 도발력을 막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경보 체제를 상당히 지금 이제 그 한미연합사 전력이 있고 또 네. 미국의 도움을 받지만은 우리 자체 조기 전력 경보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사전에 탐지를 해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때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부터 북한이 이 동창리에서 미사일 4발을 스커드기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4발이 날아오는데 어제죠. 4발이 날아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까지는 북한 미사일이 서해안에서 동해안 쪽으로 날렸지 않습니까? 네. 만약 김정은이가 이번에 남쪽으로 하나 날려라. 그거 어떡할 겁니까? 일단 맞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한국에 떨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 인적 물적 피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 지적을 했지만은 이 김정은이의 정치 결정 패턴이 매우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돌발적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까지는 수백 발의 미사일 갖다가 서해에서 동으로 쐈지만 이번에는 남쪽으로 하나 내려라고 했을 때 김정은 측근이 안 됩니다. 이 전면전 되고 어쩌고 이제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그럼 안 된다고 말을 했다가는 수령 유일 영도 체제 반대하는 반혁명문자가 돼가지고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정은의 이 뇌구조하고 정책적인 패턴이 매우 충동적, 그다음에 돌발적, 즉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하다. 네. 그때 이런 여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빨리 필요하다.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더라도 돈 모아서 안 되면 우리 국민 성금이라도 모아가지고 그러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네네. 조기 경보 시스템을 좀 선진화로 구축시킬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여한 도발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사드 체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중고도도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또 북한이 아까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 활동을 통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좀 북한이 지난번에 작년에 성공시켰거든요. SLBM 분출 실험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후방에 돌아가지고 후방에서 또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북한의 잠수함 활동을 다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소나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육해공에서 날라오는 또 수중에서 날라오는 이런 북한의 도발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지금 그런 과정에 따르면은 지금 해상 방위 시스템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전력 증강에 많은 힘을 기울여서 이지스 체제를 지금 구축했거든요. 근데 이지스함, 한국형 이지스함을 통해서 네. 북한이 핵실험할 때도 1분 50초 에 어제 미사일 쏜 것도 2분 안에 다 저희가 탐지를 했거든요. 미사일 궤적까지 다 탐지할 정도니까 이지스 체제도 좀 더 보강을 하고 하면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GDP에 네.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내외밖에 안 됩니다. 전체 대한민국 GDP 국내 총생산의 약 한 2.5% 정도가 2.45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결코 이걸 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력이 아니 크기 전 더 때문에 많은 줄 알았어요. 아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국방비에 조금 더 필요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정보과학공을 융성하면서 전력을 개발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지금 전체 예산의 한 60%가 인건비라든지 기존의 그 운영비예요. 근데 이것은 뭐 모든 그 국가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개발하는데 좀 더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 또 국민들의 그런 그 관심 또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드의 일반적인 왜 이거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지, 사드가 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럼으로써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그 의도가 유엔의 그 북한 제재에 적극 참여하지도 지금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정치인이나 우리 국내 일부 학자 중에는 네. 잘못된 대중관, 중국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네. 이제 우리 미국보다는 중국 우선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분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발자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하고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 받았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돕죠. 네. 중국이 북한이 우리 공격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도와줍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미국하고 하는 거죠. 우리 다행히 미국하고는 세계 최강의 미국하고 대한민국은 동맹입니다. 얼라이언스. 국제 외교 관계에서 가장 탄탄한 게 동맹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용어 있잖아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뭐 스트래티지 파트너십 양딴입니다 이거. 이 동맹인데 그 네. 동맹 얼라이언스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밀리터리 얼라이언스. 군사 동맹이다. 우리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이에요. 네. 한미 동맹의 강화가 바로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해 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보 위협을 느낀다고 GDP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에 투자하면요 나라를 지킬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이 됩니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교육, 과학, 문화예술에 예산을 골고루 투입해야 되는데 균형 예산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군사국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한 것도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막대한 안보 관련 비용을 네. 절약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여기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여기에 구축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시켜 나가야지 무슨 중국이라든지 중국과 가까이 지내자? 중국과 가까이 지내고 작년에 전승절 때 우리 대통령이 중국까지 갔지만은 그렇죠. 우리한테 지금 돌아오는 게 뭡니까? 중국한테 해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반중론자는 아니지만은 최소한도 중국의 이란 정부의 이란 애매모호한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경각심을 불러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으로 사드 배치된 이후에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지금 벌써 이제 제가 이제 아쉬웠던 것은 네. 사드를 지금 이 원래 사드 배치라든 이런 것들은 군사 기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드 배치를 성주 롯데 부지 골프장 부지에다 완료시킨 다음에 발표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사드 포대 그 전체 이루는 그 구성 체계 중에
발자기 2대를 좀 갖다 놨는데 이걸 공개해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도 나도 이거 반대한다고 국내에서 또 국내 햇볕논자들이라든지 종북 세력이라든지 정치 세력 또 중국 등이 벌떼처럼 우리를 공격할 건데 왜 저러한 태도를 취하느냐 해서 제가 좀 아쉬웠는데 알아보니까 미국이 그 오전에 그 사드 포대를 배치한다는 언론 보도가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 엠바고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었는데 이왕이 이제 풀었으니까 당당하게 니들이 어떤 주장을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배치한다는 이제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요 이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드도 중요하고 다 미사일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굳건한 의식입니다. 네. 이 안보에 대한 굳건한 의식,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해야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맞고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그 확고한 국민들의 이 안보 의식 또는 이 자유사상 의식이 우리 사회에 퍼지게 되면은 바로 북한도 중국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드 포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일체된 생각,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정명의 이 진정 토크에 대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일은 이 1948년에 이 신생 대한민국이 네. 생겼어요. 그때 국민소득도 낮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하층이고 우리 가장 국민들이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이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튼튼한 안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안보가 확실하게 그렇죠. 된 다음에 우리가 안에서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 발전도 이루고 예, 성장시킬 수 있고 그렇죠. 민주화도 예, 되는 한류도 거지.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식을 좀 가져주고 네. 또 우리 정부의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한 이 정책에 촉조 지지를 해주고 네네. 이게 애국이다. 자꾸 이 중국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4대 매국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뭐 이 긴 시간 동안 정확한 얘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전해드렸지만 저는 지금 북한이 허구헌날 핵으로 미사일로 뭐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막자는 이 방어 시스템을 극구 반대를 하고 중국에 줄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정치가들을 그 행태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 주권은 안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반드시 깊이 마음속에 인식하시고 우리 안보를 지키는 일에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단결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명의 진정 토크 오늘 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